8년 만에 가장 길었던 추석 연휴가 저물고 있습니다. 고향을 오가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이전과 달리 여유를 좀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물관과 공원이 특히 붐볐습니다. 첫 소식 강나영 기자입니다. 박물관 야외 무대에 탈춤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나쁜 것은 모두 털어버리고 하나가 되자는 타령 장단에 계단을 가득 채운 어른과 아이 모두 흥이 납니다. 이미 관광 명소가 된 국립중앙박물관은 연휴 마지막 날도 전시장과 상품 판매점 등 곳곳이 종일 붐볐습니다. 서울에서 4박 5일 동안 주요 관광지랑 문화재들 보러 왔습니다. 캐대현으로 굉장히 핫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굿즈도 사고. 공연을 보고 한글날 기념 퀴즈까지 열심히 푼 아이는 시간 가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려면 한 20일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하루밖에 없어서 너무 슬퍼요. 차가 빼곡히 줄지어 있는 공원 입구를 걸어오르니 가을을 데려온 억새꽃이 시원한 바람을 만나 넘실댑니다. 예년엔 고향을 오가고 나면 눈 깜짝할 사이 끝나버린 명절이었는데 7일간 이어진 연휴 덕에 가족과의 추억을 되새길 시간도 챙겼습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왔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제 연휴 마지막 날 한번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한번 왔어요. 뛰어놀던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명절 음식을 챙겨온 배낭을 메고 나란히 서울 경치를 보며 수십 년 지기 친구들과 새로운 기억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먹는 거, 집에서 과일. 먹는 거, 과일, 전 부친 거 싸고 가서 먹고 그렇게 먹었으니까 너무 좋아요. JTBC 강나현입니다.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온 외국인들도 연휴 마지막 날이자 한글날인 오늘을 즐겼습니다. K컬처가 세계를 휩쓸면서 한국어 열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한국어 시험 응시자는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한글 쓰기 천막. 외국인들이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이름을 적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에 쓰인 모음자음 배경으로 줄지어 기념 촬영도 합니다. The writing's really easy. It's just once you get to the grammar point, it's just the actual alphabet's really good. K-팝 데모넌터스 인기에 힘입어 한글의 매력에 빠진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국인이 아니신 분들도 우리 컬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했고 영어 노랫말에 등장하는 한국어 가사도 한몫했습니다. And I feel like it's been helpful in trying to push myself to practice my pronunciation and learn more words. Through all the K-drama and K-songs that are now a huge hype, and if you put in some Korean phrases and sentences and it's already in hype. 한국어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외국인 응시자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8만여 명으로 4년 새 4.4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요와 달리 한글을 가르치는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한국어 교원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이고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한국어 열기에 동력이 꺼지지 않게 양질의 교육과 어학당 등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넓게 펼쳐진 초록잔디, 그 끝엔 허름한 철제문이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들어오면서 외교부는 공관 이사와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21억 원을 썼는데 행사 공간이 이렇게 허름하다 보니 정작 사용도 못하고 고급 호텔을 전전한 겁니다. 연휴가 끝나면 에이펙 등 외교 무대가 펼쳐질 텐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떠나 한남동 외교장관 관저로 입주한 윤석열 전 대통령. 외교장관은 2번 이사를 거쳐 삼청동 옛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는 외교 행사용으로 쓰기로 하고 실제 거주는 궁정동 관저로 최종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역할을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외교부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사동이 중규모 이상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주거동에 붙어 있을 이유는 꼭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용 건물 리모델링에만 15억 5천만 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현실은 엉망이었습니다. 관저 정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주차장. 테니스장에 잔디를 깔아 연회용 정원으로 개조했지만 담벼락은 마치 공사장 가림막처럼 허술해 보입니다. 간이 출입문에 자물쇠도 걸려 있습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좀 근사하게 보여야 되는데 들어서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지하주차장 철제 문이에요. 예, 그런 곳에서 외교 행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접받으러 간 게 아니고 어디 허름한데 아무데나 초청받아 간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준공 이후 외교부 장관 주재 귀빈 초청 행사는 단 한 건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호텔을 빌려 행사를 치렀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만 36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삼청동 관저에서 열린 행사는 내부 직원 워크샵 등 7건이 전부입니다. 조현 장관은 자택에서 출퇴근하느라 궁정동 관저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58억 원 넘는 세금이 투입됐지만 아직도 이사는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당시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었습니다. 민간 포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참여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신력을 더 얻게 됐습니다. JTBC가 당시 상황이 담긴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먼저 김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22일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를 계기로 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삼부토건 350% 나왔잖아요. 이렇게. 왜 나왔습니까? 우크라이나 이해가면서 그랬잖아요. 특검은 재건 사업에 뛰어들 능력이나 사업 의지도 없는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이 포럼 참여를 앞세워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비영리 사단법인이 주최한 포럼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뿐 아니라 국토부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줄줄이 동행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공문입니다. LH는 포럼이 열리기 불과 일주일 전에 후원 요청을 받고선 곧바로 광고 선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공기업과 민간기업 중 후원금을 낸 유일한 사례입니다. 민간 포럼임에도 자료와 홍보물에 LH 로고가 사용되면서 마치 우리 정부가 관여한 국제 행사로 비춰졌습니다. LH는 포럼에서 금융 플랫폼을 만들어 공적 개발 원조 ODA와 국제 금융기관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후원금과 별개로 출장에만 1,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LH는 종전 이후 재건 사업 참여 기회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내건 추진 계획에는 지금까지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주가 조작 일당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시세 조정에 활용하는 과정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레저보트를 타고 몰래 들어와 2시간 가까이 추격전을 벌였던 중국인 8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대부분 불법 체류로 적발돼 이미 강제 출국 이력이 있었는데 또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몰래 들어오려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작은 레저보트가 질주합니다. 그 뒤를 해경 고속정이 빠르게 추적합니다. 현재 미식별 선박 지속적으로 정선면역 실시 중에 있으며 추적 중에 있음. 해경과 군은 추격에 나선 지 2시간 만인 지난 6일 새벽 1시 40분쯤 보트를 멈춰 세웠습니다. 보트에는 중국 국적의 40대 A씨 등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에서 출발해 가장 가까운 충남 태안 앞바다까지 300여 킬로미터를 달려왔습니다. 몰래 들어와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A씨 등 3명은 미립국을 공모하고 다른 중국인 남성 5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명 중 7명은 불법 체류로 적발돼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어려워 미립국을 시도한 겁니다. 법원은 A씨 등 8명에 대해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제 불법 취업하려고 이 미립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가 지금 이제 추가 조사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해상 미립국자는 모두 54명입니다. 이 중 52명은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대부분 불법 취업이 목적이었습니다. 해경은 구속된 A씨 등을 상대로 미립국 경위와 국내 조력자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